위에 것부터 만나볼까요?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어쩌다가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요. 잠시 시간을 올해 초로 돌려보겠습니다.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불법 출근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승인 요청서가 확인이 됐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 추가 수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공소장 내용은 이제 차분히 공개가 되겠지만 실제로 핵심 내용은 출국 금지는 법무부와 협의했으니까 서울 동부지검장도 추인했으니 문제없다. 그러니까 당시 반부패 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연락을 했고 이걸 압력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인데 잘 알려졌다시피 그 김학의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이 그 당시에도 이미 포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지금 이성윤 중감장이 그때는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검의 각 부장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반부패 부장의 입장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후배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건 이미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협의가 된 것이고 그 불법 그 직인이 없는 걸 찍어준 동부지검장도 다 양해가 된 사안이니까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인관계에서 자기 고향 후배니까 전화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을 지금 수원지검에서 계속 들여잡고 지금 수사를 해본 결과 그냥 사인 간의 개인적 무슨 친분을 확인한 전화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강력하게 문제가 돼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불법 출금 의혹입니다. 불법 출금 서류를 만들었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수사를 도중에 덮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대검의 부장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명백히 그것은 현직 중앙지검장이지만 직권남용 혐의라고 판단을 내리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이 직권남용 혐의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지난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걸로 고초를 당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본래는 뭐 우리 정 의원님 계십니다만 직권남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범죄 중에 하나였는데 이 정부가 적백청산하면서 직권남용의 판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직권남용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통화라고 그 수원지검에서 보지 않는 게 그 이성윤 검사 당시 반부패 부장은 이제 동양인 후배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만 지청장에게도 그 반부패부에서 전화가 갔습니다. 지청장과 대학 동문인 그 과장급 검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무슨 사적 전화가 아니라 반부패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그 압력이라고 검사에서 그 수원지검은 판단을 한 겁니다. 정 의원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엄밀히 따지면 고향, 그러니까 호남 후배,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고향이 전주고 전화를 걸었던 안양지청 후배는 순천이기 때문에 뭐 통칭해서 호남 후배와의 통화. 이게 결국 이성윤 지검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화로 인한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결국 그 전화로 인해서 이 수사에 제동을 걸려요, 수사에. 그 다음에 안양지청에서는 대검하고 수원고검에다가 그 보고를 그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정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순한 막 고향 후배와 통화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어떡해요, 저 양반.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뭐 표현을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같이 뭐 검사하셨으니까 검찰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듣는 입장에 지검장 입장에서 또 그게 정 의원의 표현이 약간의 좀 뭐 조롱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 표현은 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 계속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성윤 지금 검사장 이 사건이요. 사실 검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 신체를 구속하는 그 부분은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류를 위조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검사가 스스로 서류를
위조해갖고 사람 신체를 구속하는 그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이성윤 검사장 그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이게 수사심의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출석해서 여러 설명과 해명을 했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있었던 당시 검사, 수원지청 부장검사가 우리는 그 자리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었어도 똑같이 수사했을 것이다. 이 말이 꽤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 말 한마디가 그 수사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잡는데 아마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제 재구성해보면은 이정섭 그 부장검사가 나가서 30분 동안 그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15분간 그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성윤 검사장이 30분 동안 본인을 방어하고 15분 동안 또 그 위원들의 그 질문을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섭 그 부장검사가 그 심의위원들의 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을 끌 수 있는 말을 그 몇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첫째가 이제 검찰개혁을 얘기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정권의 외압을 받지 않고 검사들이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그 검찰개혁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수사를 접근한다는 것. 두 번째, 예.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된 얘기인데,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을 표적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이 자리에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똑같이 수사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일부는 박수까지 쳤다는 겁니다. 예. 이성윤 지금 이정섭 그 부장검사는 제가 이전에 그 뉴스탑10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제 권투 복싱을 했었죠. 아마추어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프로 복싱에 입문하려면 MBC 신인왕전은 나왔어야 했는데 MBC 신인왕전까지 그 거쳤던 복싱 선수고 예. 그렇다고 드러내지 않고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수사라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그 유재수 전 그 부산 경제부시장 수사를 할 때도 물론 이제 그 기소를 했습니다만 그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동부지검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했는데 예. 이번에 다시 현 정권에 대해서 중요한 부패 상황에 대해서 수사할 기회가 온 거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윤 전 총장이 있었어도 똑같이 수사했을 것이다. 이 말을 그제 수사심의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종욱 교수님 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여당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고 또 법사위 간사에 본인이 또 판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좀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직무배제를 스스로 요청하고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무죄를 갖다가 확증해서 명예회복하는 방법이 가장 맞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서 시민의 상식에 물어보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민적 상식은 여전히 기소에 대해서 기소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물어본 거에 대한 본인의 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상식적인 요구들을 만약에 서울지검장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진행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적 신뢰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분명히 내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민생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큰 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검찰개혁들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신뢰를 갖다가 이룰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만 백혜련 최고위원의 입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내부에 컨센서스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분명히 있을 내부의 목소리도 절차가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이제 또 하나 좀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본인은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또 일부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이성윤 지검장에게 많은 빚을 졌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직무배제 못한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좀 추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하. 또 하나는
언론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 보도를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가 또 호남 후배 뭐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저는 지금 확실한 건 수사 심의위에서 권고적 효력은 없습니다.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만 기소를 하자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은 이미 기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전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지금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짧게요. 그러면 백혜련 의원 여당 지도부도 이성윤 지검장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잘 안 되면 앞으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이미 이제 민주당 내 최고위원이고 법사위 간사 입장에서 저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사실 손절을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거리두기를 해서 그래도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로 그나마 좀 그 부담을 좀 정치적으로 좀 덜고 민주당이나 집권여당도 이 이성윤 지검장의 이 기소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좀 발을 빼려고 하는 저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표를 못 써요. 그러면 스스로 직무배제해서 자기가 뭐 엄정하게 재판을 받아보겠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와 관련돼서 가장 지금까지 뭐 많은 국민들한테 뻔뻔한 사람으로 그 많이 상징적인 분이 바로 조국 전 교수잖아요. 전 장관이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고개를 들고 열심히 싸운다고 합니다만 서울대에서 직무 배제된 상태입니다. 네. 강의를 못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재판에 붙여지면 그 재판이 아주 미미한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붙여지는 순간 사실 강의에서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는 기본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아까 수사심의회를 자신이 소집해가지고 자신이 소집한 수사심의회에서 기소로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도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조국 전 장관 같은 다소 뻔뻔한 분의 행태에서도 사실은 저 정도면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고 강의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저는 상식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감정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은 정말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